번째 사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송주현 총괄께서 AWS 기반 SaaS 베스트 프랙티스 성공 사례를 Build Your SaaS Business on AWS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송주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랩업 클로징 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이 회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길래 고객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혹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이름 송주현을 링크드인이나 리멤버로 찾으시면 제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정막으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경력이 있다 보니 쉽게 말하면 2000년부터 사실은 저는 업무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초반 1970년대는 이제 IBM 메인프레임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연구실을 벗어나서 기업의 IT가 활용이 되었고 워낙 메인프레임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왔던 HP나 뭐 선, 유니시스와 같은 유닉스의 상용 버전들이 나타났었고 이제 거기에 ERP, SAP,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었던 게 1970년, 90년대였다면 2000년 이제 1990년대를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프레임 이런 고가가 아닌 조금 더 가격적인 부담이 낮춰지면서 이제 IT 시스템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중소기업 포함해서 기업들에게 시스템이 IT가 본격화되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로 정말 많은 프로젝트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설치형이고 구축형이고 SI를 쓰고 이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2010년 안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리눅스의 등장으로 오픈소스가 있었고 역시 인터넷의 엄청난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리소스를 구매가 아니라 서비스로 활용하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2006년도에 사실은 아마존 웹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가 처음 탄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 이 소프트웨어 모습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사스가 본격 궤도에 올라온 건 2010년부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일즈포스나 이런 모든 그 글로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는 다 사스를 했었던 본격적 궤도가 2010년부터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가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 됐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큰 무슨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모듈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언번들링을 해서 하나로 구축하는 번들링이 아니라 오히려 언번들링해서 쪼갠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프트웨어의 지금 전반적인 이 시장은 앞서서도 IDC 리포트 자료랑 막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작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소프트웨어에 비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즉 사스의 비중은 굉장히 낮지만 좋은 전망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의 연평균 성장률은 1.1% 혹은 그거보다도 적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사스의 성장률은 계속 이렇게 14.9%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 되면 사스의 이제 규모가 한국 시장에도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내만 볼 게 아니라 맥킨지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사스 시장의 규모는 한 4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스의 비중은 0.1%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기회를 말하는 거고 이 타이밍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국내에서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하이테크,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성이 이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사스로 해서 글로벌 사스의 강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사례들이 결국은 그렇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사스로 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시사하는 바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그만큼 우리가 진출할 파이가 더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번들링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기업들은 계속 어떤 니즈나 요구사항을 얘기해서 그 니즈에 맞게 패키징 소프트웨어로 구축을 했다면 이제는 각각의 모듈에 맞게 그때그때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큰 그게 아니라 내가 고객관리, 마케팅, 세일즈는 세일즈포스를 SaaS로 활용을 하고 내가 회계 부분을 한다. 그럼 인투잇이라는 회계로 굉장히 유명한 SaaS 기업인데 인투잇을 이용을 하고 역시 HR 관련된 거는 워크데이라는 SaaS를 이용을 하고 이런 게 언번들링이 된다라는 거고 HR 솔루션이 얘기를 나와서 좀 더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업무, 이렇게 업무 방식이 바뀌면서 인력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업들의 니즈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럼 일하는 방식에서 이 인재들 관리를 채용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승진은 어떻게 하고, 급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니즈들을 다 이런 SaaS로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다 SaaS 업체의 솔루션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용에는 그리팅이라는 SaaS가 또 유명하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인력관리는 통합 인력관리 CT라는 데도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요. 성과관리도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레몬베이스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HR의 사례를 들었지만 HR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니즈에 맞게 이제 SaaS가 언번들링 돼서 제공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페인 노겐이 이 성장통의 기간, SaaS를 전환하는 기간 동안은 이러한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어도비가 이 성장통을 2012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저희가 레슨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장통의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고객분들과 파트너분들께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을 할 때는 성장통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게 지나면 프로핏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게 SaaS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패턴이 되면 그래서 멀티테넌트의 서비스형 구독형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반복이 되고 패턴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한 예견력, 포캐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매출은 이번 달 매출로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용자들이 기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높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요즘처럼 시장 경기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사실 SaaS로 해야 실제 기업의 여러 가지 프로핏,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할 때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 드리븐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역시 이어지는 맥락인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한정된 인원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라이센스 하게 되면 유지 보수 한 건 한 건을 그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고 커스터마이즈하고 이게 굉장히 스케일하지가 않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하기 어려운데 고객사 A, B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사들을 지금 클라우드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기 때문에 매출의 패턴을 예측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더 많지만 우선은 SAP,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도비, 세일즈포스, 몽고디비, 아틀라시안이 있고요. 이제 이런 고객들은 B2B,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SaaS 고객들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B2C 고객도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저희 AWS를 당연히 이렇게 많이 쓴 대표적인 글로벌 고객이시기도 한데 제가 잠깐 생각했을 때 이제 넷플릭스 안에 들어간 컨텐츠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K 컨텐츠 지금 너무나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고글로벌 하듯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AWS는 그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인 거고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컨텐츠가 결국은 이런 SaaS 기업들이 될 거고 거기에 올라가서 얼마나 이제 해외 그게 남미 시장이 될지 유럽 시장이 될지 동남아 시장이 될지 그 타깃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처음에는 이 기업들도 SaaS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죠. AWS와 함께 많은 이 SaaS로
전환하는 거를 사시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시피케이션을 잘 했고 그 고객들이 글로벌 진출하게끔 저희는 공동 판매, 코셀링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어떠한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좀 시기별로 마일스톤별로 타임스트림을 좀 찍어봤고요. 그래서 사스의 장점과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도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언번들링이란 용어 그 오프닝에 썼던 것처럼 개인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비용을 낮춰서 구독료 모델을 낮추거나 무료로 공급을 하고 기업에는 뭔가 팀 단위로 협업 솔루션 그래서 어도비가 이제 피그마를 인수한 배경도 있는데 이런 좀 타깃 고객에 맞게 그 실제 빌링이나 프라이싱을 다르게 함으로써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샌드버드나 인카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정말 너무 잘 활용하셨다. 그리고 지금 한 150여 개 국가 이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아까 어도비 사례인 것처럼 구독형으로 샌드버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국내 고객뿐만이 아니라 국내 게임사나 금융사도 샌드버드를 쓰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남미 쪽에 많은 고객들이 샌드버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카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솔루션인 거고 사실은 글로벌 저희랑 영업을 하면서 특히 인도하고 동남아 쪽에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셔서 영업 기회가 뭐 200여 개 이상 왜냐면 AWS 영업이랑 이걸 같이 공유하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인카나 샌드버드나 ISV 엑셀레이션은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셨어요. 그 프로그램의 의미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등재된 고객은 AWS 영업들이 이 솔루션을 셀링을 했을 때 AWS의 비용으로 AWS의 인센티브를 그 영업 직원에게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WS의 영국 사무소에 있는 만약 AWS 영업사원이 있다. 근데 그 사원이 인카의 솔루션을 만약 유럽 전역에 있는 고객들에게 만나서 마침 앱슬링이라는 인카의 사스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내 고객에 맞을 것 같아서 열심히 영업을 했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영업이 열심히 얘기할 동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등재되면 AWS 전 세계 영업 직원들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셀링이나 이 파이프라인 발굴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판매 인카 입장에서는 판매 기회며 실제 매출량이 급속도로 2배 이상으로 증가된 사례가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실적들이 커지는 파트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또 이렇게 올해 ISV 파트너상이라고 이게 작년 모습인데요. 또 수상을 해드리고 이게 또 인지도가 되면서 선순환을 만드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협업들을 할 때 이제 사스 전화할 때 저희 내부의 컨설팅 조직이고요. 프로서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한 거고 이제 마지막 장표이지만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특별 강연, 기조 강연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제 사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세도 아니라 그냥 표준이고 사스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많은 기회들에서 누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처럼 빨리 사스 전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GSIP라고 글로벌 사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도 니파에서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선발된 이미 국내 기업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 골자는 사실은 그냥 해외 진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글로벌 CXP랑 잘 협업하고 저희는 그런 국내 기업들을 잘 도와서 정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좀 잘 활용하시라는 그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은 이런 메시지를 사실 대내외적으로 계속 접해야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다 SI, 구축형 라이센스였다면 빨리 그 큰 규모의 글로벌 사스 시장에 저희가 굉장히 정정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샌드버드와 인카와 같이 좀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K사스로 한국 하면 이제 사스가 생각나는 그런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